제 동생은 한국이면 무조건 다 좋다고 한다니까요. 자기가 한국인이라면 소원이 없겠다는데 동생을 어쩌면 좋죠? 최근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 K가 붙은 것이라면 음식, 드라마, 영화, 의복 등 무엇이든 인기가 정말 많다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에 푹 빠진 동생 덕에 한국에 왔다가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네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한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키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동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 동생은 꽤나 귀엽지만 가끔은 좀 왜 저러고 다니지 하는 면도 있거든요. 공부도 곧잘하고 얼굴도 예쁘장하고 교육관계도 좋지만 딱 하나 단점을 꼽자면 초등학생 때부터 K-팝 팬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이 들으실 때에는 K-팝을 좋아하는 게 왜 단점이냐며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단점이에요. 좀 심하게 빠져 있어서 뭐든 한국과 연결짓고 자기 꿈은 한국으로 대학을 가서 한국에서 사는 거라는데 솔직히 좀 유난이다 싶었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라 부모님께서는 웬만해서는 다 웃으며 넘겨주시는 편인데 저는 뭐든 너무 과한 건 좋아하지 않거든요. 동생은 한국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건 물론 친구들하고 한국 교복까지 맞춰 입고 나들이를 하고 집에서도 한국어를 반절 정도는 섞어 쓰는 것 같아요. 외식도 매번 한국 음식점으로 가자고 난리여서 집 주변의 웬만한 한국 식당은 거의 다 가본 것 같네요. 간판에 있는 백종원 씨가 너무 익숙해져서 처음 백종원 씨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알아볼 자신도 있답니다. 동생에게 꽤나 맞춰주긴 하지만 너무 유난이라서 한 번씩 잔소리를 하는데 제 동생은 언니는 너무 냉정해? 라며 제 잔소리는 그냥 넘겨버렸죠. 저는 어떻냐고요? 저도 한국에 대해서 나쁜 인상은 아니에요. 제 동생은 트와이스와 아이브를 좋아하는데요. 저도 볼 때마다 진짜 예쁘고 반짝반짝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피부 좋은 게 부러워서 일부러 비싼 배송료를 물고 한국 화장품도 공수해다 씁니다. 일본의 뷰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아직 수입이 되지 않는 한국 브랜드들도 즐겨 쓴다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저도 모르게 홀린 듯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처럼 한국어를 열정적으로 배우고 한국 브랜드 옷을 공수해다가 입고 한국 메들리를 부르진 않아요. 동생이 너무 유난이라 저는 반대로 좀 반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제게 어느 날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동생과 함께 한국에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가는 것도 아니고 저 시끄러운 동생과 여행이라니. 동생이 작년에 기말 시험을 앞두고 전교 1등을 하면 겨울방학에 한국 여행을 혼자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부모님께서 한국에 보내줄 수 있는데 혼자는 안 되니 언니랑 가라고 하셨고요. 듣던 저는 싫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제 옆구리를 팍 찌르시더라고요. 동생이 공부를 꽤 하지만 영어를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라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으니 아마 안 될 거라고 동기부여를 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좋으니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눈치도 없다고요. 생각해보니 한국에서 유행이라면 양잿물도 마시래라. 한국 여행이 미끼가 되어 성적이 올라간다면 그거 참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교 1등을 하면 일정 동안 나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그 말을 뱉은 제 입을 계속 때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동생이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한국어 능력시험 공부를 한다고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해서 부모님께 혼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동생은 의기양양하게 그럼 난 이제 여행 계획표 짜놓을게. 나만 따라다녀. 라고 하는데 고생길이 훤하다 싶었어요. 동생은 한국에 가면 하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약속은 약속이니 지켜줘야죠. 그렇게 12월 말 저는 동생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4박 5일의 계획표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홍대와 강남에서 쇼핑하기, 카카오 프렌즈샵 가기, 한국의 소품샵 가기는 괜찮았거든요. 저도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식당을 놔두고 편의점 김밥 사먹기, PC방 음식 사먹기 등이 버킷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건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도 카페가 널렸는데 하루에 카페를 2군데씩 가는 걸로 짜놨더라고요. 다 괜찮다 싶었는데 제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잔소리가 발사되더군요. 제가 용납할 수 없는 게 뭐냐고요? 바로 한국어 공부를 할 때 어플에서 만난 한국 친구를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어 공부를 꽤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진짜 한국 문화는 한국인과 즐겨야 한다나요. 만날 친구가 동갑내기 여자아이고 사진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요괴 겁도 없이. 그런데 동생이 진짜 똥고집이거든요.
숙소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동생에게 그렇게 어플로 만나는 건 위험하다며 엄청 잔소리를 했는데 도무지 듣질 않더라고요. 자기를 바보로 보냐면서요. 그렇게 한참 불퉁대더니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친구와 만나 놀고 싶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건데 소원을 들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동생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학생과 통화를 해보는 조건으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학생은 일본어 공부를 하는 친구라서 서로 언어 교환을 하며 공부를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친구는 제가 통화를 하자고 해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을 텐데 언니분 걱정을 이해한다며 저희가 묵을 강남역 숙소에서 대중교통으로 오고 가기 어렵지 않은 곳에서 놀 것이고 늦지 않게 헤어질 거라며 대략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예의가 바른 친구여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사라지니 한국 여행도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동생과 함께한 한국 여행은 생각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저 혼자 오면 이렇게까지 안 놀았을 것 같긴 한데 동생은 한국어 능력 시험 5급이거든요.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게 꿈이네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독학으로 했어요. 한국 유학은 상금만 따도 입학과 졸업에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혼자 매년 목표를 정하고 갱신해 나가며 5급을 따는 걸 보고 뭐 저렇게까지 공부하지? 했는데 여행을 와서 그 덕을 톡톡히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동생이 하는 한국말을 다 알아듣고 한국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니 절로 으쓱하더라고요. 롯데월드에 가서는 한국 학생들도 많이 만났는데 동생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어찌나 호응을 잘해주던지 연예인이 된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동생 덕에 한국 편의점 간식도 식당 음식도 실패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한국 음식점은 이미 많아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잘못된 생각이었죠. 일본의 야키니쿠보다 더 맛있는 고기가 있다니 생각할 수도 없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매워서 약간은 힘들었지만 먹다 보니 적응도 꽤 했고요. 카페도 일본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왜 이렇게 동생이 한국에 푹 빠졌는지 이해는 갔습니다. 동생은 한국에 유학하면 한국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 라는 말을 종종 했었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며 핀잔을 줬는데 직접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의 카페들은 전반적으로 느낌 자체가 세련되었고 완전 핫플레이스더라고요. 아르바이트분도 너무나 상냥해서 녹아버리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예쁘게 하는 걸까요? 화장품 가게나 옷가게는 특성상 이렇게 친절하겠지 했는데 카페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나같이 예쁘고 상냥해서 저도 모르게 공손해지더라고요. 이런 이미지라 동생의 카페 알바가 버킷리스트구나 하고 이해가 갔죠. 한국 여행을 통해 그동안 수박 겉하기로 알고 있던 동생의 한국 사랑을 이해도 하고 또 저도 더 한국에 빠지는 그런 순간들을 가졌어요. 동생은 그런 저를 보고 날 그렇게 구박하더니 나보다 더 한국에 푹 빠진 것 같다며 놀렸고요. 원래도 한국인들이 센스 있고 세련된 건 알았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왜 일본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에 자주 오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패션도 화장도 헤어스타일도 모두 한국이 한참 더 앞서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꽤나 한국식 화장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왔는데 기세에서 밀리는 느낌이라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국인들의 피부는 어떻게 그렇게 투명한 느낌이 드는지 부럽기도 하고요. 압구정과 신사동 그리고 성수동 모두 멋쟁이들이 가득해서 눈이 아주 즐거웠죠. 먹방과 카페 투어 쇼핑으로 가득했던 일정이 지나가고 동생이 자기를 믿고 보내달라고 한 한국 친구와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 걱정이 고개를 들었지만 한국 여행에서 제가 본 동생은 한국어도 꽤나 수준급이었고 한국 친구와 통화를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만나서 PC방 먹방을 하고 노래방을 가고 마라탕과 탕후루를 먹고 인생 내 컷인가 하는 스티커 사진을 찍는다니 만나서 하는 일도 10대 소녀 그 자체라 별거 없다 싶기도 했고요.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라인으로 사진도 계속 보내주기로 해서 저도 맘 편히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즐기려고 나갔는데요. 혼자 걷는 명동거리는 또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샵에서 폭풍 쇼핑을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바프 아몬드도 잔뜩 사고 길거리 붕어빵도 먹으며 즐기니 하루가 훌쩍 가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 동생이 보내주는 사진과 영상 확인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 또래는 다들 비슷한 건지 별거 아닌 거에도 깔깔대며 웃는데 제가 너무 동생을 엄하게 대했나 싶더라고요. 한국 10대들이 하는 건 다 해보고 싶고 한국 문화를 즐기고 싶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친구와 좋은 시간 보내는데 집중하고 이제 사진이나 영상은 적당히 보내도 돼 라고 하고 메시지를 보내놓고는 호텔방으로 들어와서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저것 쇼핑한다고 많이 걸어다녀서 피곤했는지 저녁 9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포장해온 김밥으로 저녁을 먹는데 동생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친구와는 막 헤어졌는데 자기가 너무 귀여운 소품샵을 홍대에서 발견했다며 쇼핑을 좀 하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돼서 휴대폰이 꺼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미간이 절로 찌푸러졌습니다. 지금 당장 안 사면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한국어를 잘한다고 해도 어쨌든 외국이고 해가 다 떨어진 시간에 늦게까지 다니는 건 반대거든요. 제가 동생을 너무 싸고 도는 경향이 있나 싶긴 한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밤 10시까지는 돌아와야 해? 라고 했는데 제 메시지를 읽지 않더군요. 처음엔 쇼핑하느라 바쁘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밤 10시가 넘도록 출발했단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음식점도 아니고 소품이나 옷가게는 10시면 대부분 문을 닫던데 얘가 밖에서 뭘 하는 거지 싶었습니다. 참지 못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동생을 혼자 나가 놀게 하는 걸 허락하시지 않을 거라 이번 한국 친구와의 만남은 동생과 저만의 비밀이었는데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 하나를 고민하며 초조하게 호텔방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안일했다 싶었죠. 그래도 한국어를 잘하니 안전하게 올 수 있겠지 싶어서 기다렸는데 밤 10시 30분쯤에는 정말 좀 초조해졌습니다. 더 이상 호텔방 안에서 기다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한국어 공부를 좀 해둘 걸 하고 후회를 하며 호텔 데스크에 홍대 입구역에서 강남역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 38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불붙은 종이 마냥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숙소 쪽 강남역 출구로 뛰어나가서 오고 가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 동생을 찾기 시작했어요. 얼마간 지났을까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생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강남역으로 가는 중인데 25분쯤 후에 도착한다고요. 눈물이 왈칵 나고 다리에 힘이 쭉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후다닥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 기다린 끝에 동생을 만났는데 한껏 꾸미고 나갔던 아침과 달리 버스에서 내리는 동생은 꼬질꼬질해지고 힘도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 등짝을 한 대 퍽 치고 호텔로 왔는데요.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면 빨리 들어와야지 대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쇼핑을 했냐며 혼을 냈죠. 동생 말로는 쇼핑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여행 중에 시내버스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을 잔뜩 해서 짐이 많아 계단을 내려가기 힘이 들기도 했다네요. 문제는 동생이 버스를 반대 방향을 타버린 거죠. 한국에 와서 롯데월드니 명동, 압구정동, 성수동까지 정말 많은 곳을 다니는 동안 길을 제대로 못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좀 방심했던 것도 같아요. 버스를 타고 피곤하기도 하고 안심하기도 해서 잠깐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 전혀 모르는 곳이라 당황을 했다고 하네요. 길거리도 점점 깜깜해져 가니 당황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한국어도 잘 안 읽히고 머리가 굳어버리는 느낌이었는데 버스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생을 보고 퇴근하던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동생이 울고 있으니 달래주고 호텔을 확인하더니 어디에서 어떤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후에 내리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친절했던 어떤 여성분은 일부러 동생을 따라 내려서 타야 하는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줬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버스 정류장에서 충전이 된다고 안심시켜주고 충전도 할 수 있게 도와줬대요. 버스가 금방 와서 충전이 아주 많이 되지 않아 서둘러 제게 메시지만 보내고 혹시라도 다시 꺼질까봐 더 이상 연락을 못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마음에 한국분들께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시간대면 야근을 하고 퇴근하던 중일 텐데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달래주다니. 일본이었으면 남일이니 상관하지 않고 지나갔을 거거든요. 여행을 하며 만났던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상냥함은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죠. 한국인들의 상냥함에는 이렇게 진심이 있어서 한류가 일본인들의 마음도 사로잡은 것 아닐까요? 동생이 정신이 없어 감사를 표할 연락처도 받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 이렇게라도 감사를 전해봅니다. 동생이 매번 한국 드라마, 한국 여행 브이로그들을 보며 치유되는 느낌이야 라고 말하곤 했는데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상냥함을 먼저 알아차렸었나 봅니다. 동생이 한국 미용실도 가보고 싶어 했는데 한국 미용실 예약이 어려워서 가보지 못해서 아쉽다고 하던데요. 이제 동생은 입시 준비를 해야 해서 바쁘거든요. 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 다시 한국에 오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동선이 맞지 않아 가지 못한 더현대도 가보고 한국 미용실도 가보고 겨울이라 못한 한강에서 라면 먹기, 치킨 시켜 먹기도 하게 해주려고요. 물론 동생에게는 아직 비밀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요새 일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I love you라는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공부도 좀 해두려고요. 일본 드라마인데 여기 등장하는 최종엽 배우가 너무너무 멋있어서 요새 일본에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여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역시도 반해버렸고요. 한국 남자들의 스윗함을 일본 남자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동생이 한국 홀릭을 세모눈을 뜨고 바라봤던 저지만 역시 한류가 일본을 이렇게 사로잡아버린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인가 봐요. 저도 이 흐름에 올라타버린 만큼 이제 마음껏 즐겨보려고요. 내년 봄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메일을 또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MZ세대를 사로잡은 한류와 관련된 일본 자매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